저희가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시작하면서 뭐뭐 했죠? 뭐 객체 지향에 대해서 하면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그리고 클래스 이런 것들을 받고 그 다음에 파일 입출력, 파일에다가 뭐 원하는 거를 기록을 하거나 아니면 기록돼 있는 걸 불러오거나 이런 거 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와서 정규 표현식, 정규 표현식을 좀 봤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함수나 라이브러리들을 보기 시작을 했죠. 뭐 파이썬 자체적인 뭐 문법이나 이런 거는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유용한 함수들, 유용한 기능들. 그래서 내장 함수랑 뭐 표준 라이브러리에서 시작을 했고 이제 좀 유명한 라이브러리들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그래프 시각화하는 라이브러리를 봤었고 이번 시간에 넘파이를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거 매플롯 라이브러리 그리고 뭐 넘파이 그 다음 몰라 이번 시간일지 다음 시간일지 모르겠는데 뭐 판다스 그리고 뭐까지 하지? 기억이 안 나네요. 텐서플로우가 있었나 없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우리가 파이썬만 가지고 쓰는 일은 별로 없죠. 보통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거의 필수로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전공 수업이나 이런 데서 사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파이썬 문법 여기에다가 이런 것들을 같이 사용을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시각화하는 거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넘파이를 좀 하고 넘파이는 끝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시간이 남는다면은 판다스 조금 하는 것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텐서플로우였나 케라스였나 기억이 안 난다. 어쨌든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좀 요새 너무 진도 너무 많이 나가고 있는데 라이브러리 좀 끝난 다음에 이제 완전 실습 위주로 좀 시간을 또 가져갈 예정이거든요. 지금은 좀 라이브러리 배우는 걸 좀 빨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끝난 다음에 뭐 머신러닝 예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머신러닝 예제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했던 것 좀 복습하면서 실습만 하는 시간도 좀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예제를 준비를 해서 들고 올게요. 오늘 넘파이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넘파이는 제 생각에는 제일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레이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리스트라는 게 있긴 했어요. 파이썬에 리스트라는 게 있긴 해서 여기 안에다가 뭐 리스트도 있고 뭐 튜플도 있고 한데 대표적으로 리스트를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안에 값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들어갈 수 있잖아요. 뭐 문자열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정수나 실수나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숫자들이 들어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뭐 여기 뭐 리스트 1이랑 리스트 2가 있어요. 여기 또 동일한 길이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하나 더 있어요. 만약에 얘네들을 우리가 벡터라고 보면은 벡터 1, 벡터 2라고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벡터는 그 수학에서 말하는 벡터 말하는 거예요. 그 행렬과 벡터 말할 때 그 벡터. 그럼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더할 수 있잖아요. 두 개를 더하면은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끼리 이렇게 더하기가 일어나서 새로운 벡터가 하나 튀어나올 거예요. 그쵸? 그럼 벡터 1 더하기 벡터 2가 될 텐데 우리가 이거를 리스트로 하려고 하면은 뭐 별다른 더하기 연산이 별다르게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거를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더해줘야 할 텐데 그쵸? 이게 그냥 리스트 자료형으로서 여러 개의 값이 들어있는 리스트지 얘네들끼리 더한다거나 뺀다거나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더할 때는 뭐 각 자리끼리 더해라 뺄 때는 뭐 각 자리끼리 빼라 뭐 심지어는 두 개를 더하는 게 아니라 뭐 이너 프로덕트를 구해라 내적을 구해라 여러분들 내적 배우셨는지 안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벡터 1이랑 벡터 2의 내적을 구해달라라고 하면은 여기 각각의 자리에 있는 것끼리 곱해가지고 다 더한 스칼라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냥 값이 하나 튀어나올 텐데
이런 것도 정의가 안 돼 있죠. 리스트에는 그냥 파이썬, 기본 파이썬에는 내적 같은 거 정의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numpy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array라는 게 나올 거예요. array라는 어떤 뭐 클래스 내지는 자료형이 있어서 얘가 뭐 벡터도 표현을 해요. 만약에 1차원인 경우에는 벡터를 표현을 하고 매트릭스도 표현을 해요. 매트릭스라는 표현을 직접 쓰는지 모르겠지만 2차원 같은 경우에는 2차원 어레이가 되는 경우에는 매트릭스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 뭐 3차원으로 가면은 텐서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은 뭐 매트릭스, 매트릭스와 벡터 사이의 연산 이런 거 있잖아요. 매트릭스 곱하기 벡터 아니면은 매트릭스끼리 곱하는 거 매트릭스 곱하기 매트릭스 아니면은 뭐 벡터의 내적을 구한다거나 벡터의 놈을 구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거기 안에 들어가 뭐 벡터들의 뭐 평균 뭐 합, 사칙 연산, 뭐 이거 아우터 프로덕트, 사인, 코사인 각각의 자리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리스트를 사용을 한다면은 우리가 뭔가 반복적으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해야 된다거나 하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수학이나 과학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연산들, 뭐 선형대수 아니면은 뭐 기본적인 대수, 함수들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 어떤 패키지,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말씀드렸지만 뭐 수치 해석이 됐든 머신러닝이 됐든 보통 많은 것들이 행렬이나 벡터로 기술이 되어 있는데 그런 거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새로운 자료형, 어레이라는 자료형을 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리스트랑 비슷하긴 하지만 리스트보다 좀 더 많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어레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함수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numpy 안에 있는 array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여기 점 찍혀 있죠. numpy 안에 있는 array라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임포트를 해오는데 보통 이런 이름을 많이 써요. 우리 matplot 라이브러리에 있는 pyplot이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 얘를 불러올 때 뭐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보통 plt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러왔잖아요. 그것처럼 numpy를 불러올 때 numpy라는 풀 이름을 다 써도 되지만 보통 np라고 많이 줄여요. numpy 줄여가지고 np라고 사용을 많이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많은 파이썬 코드의 맨 첫 번째 줄은 요거랑 요런 거가 나올 거예요. 맨 처음에 임포트하고 시작하잖아요. 보통 요거 두 개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numpy라는 그 패키지를 보통 np라고 줄여서 많이 불러오고 여기에 맨 처음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어레이를 생성하는 거예요. 어레이 생성하기. 어레이를 생성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생성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numpy 안에 있는 array라는 함수를 쓸 건데 여기에다가 리스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값으로 우리가 array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이게 1차원 만약에 그냥 1차원 리스트면은 1차원 어레이를 생성을 하고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가 있는 뭐 그런 뭐 깊이가 있는 그런 리스트라고 하면은 2차원의 어레이를 생성을 해줘요. 요거 예를 한번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리스트 1, 2, 3, 4, 5라는 값이 순서대로 들어가 있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numpy에 있는 array라는 함수를 쓰고 있죠. 그래서 방금 생성한 그 리스트를 매개 변수로 넘겨줬어요. 그리고 그거의 리턴으로 numpy array가 나오기 때문에 이름을 numpy array 1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프린트를 해보면은 이제 그 numpy의 array 클래스가 되어 있고 거기 안에 값이 1, 2, 3, 4, 5가 차곡차곡 들어가 있는 뭐 그런 게 됩니다. 요렇게 리스트를 하나 따로 만들어서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직접 매개 변수에다가 리스트 하나를 직접 넘겨도 돼요.
이렇게 해도 똑같은 기능을 할 겁니다. numpy array 2라는 이름으로 이제 똑같이 numpy array를 하나 생성을 해서 여기다가 저장을 해 놓을 겁니다. 네,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그 array 안에 있는 거예요. array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멤버로 d타입이라는 멤버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지금 array가 생성이 되어 있을 텐데 얘가 그 안에 값들이 실수가 들어가 있는지 뭐 정수가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은 뭐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주는 멤버라고 보시면 돼요. 뭐 데이터 타입 뭐 이런 거 줄여가지고 D 타입이라고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레이에다가 .d 타입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어떤 타입으로 지금 기술이 되어 있는지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 첫 번째 거 보시면은 numpy 어레이를 하나 만드는데 리스트를 하나 줬죠. 값이 5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값들이 실수잖아요. 1.0, 1.1, 1.2라고 해서 소수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들이 들어가 있는 리스트잖아요. 그렇게 생성을 하는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D 타입을 프린트를 해보면은 실수라고 나옵니다. 플롯, 실수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를 특별히 F 어레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numpy 어레이 중에서도 실수로 되어 있어서 F 어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은 우리가 짓기 나름이지만 여기 두 번째 얘 같은 경우에는 정수로 들어있죠. 여기 리스트 안에 정수가 들어가 있어요. 1, 2, 3, 4, 5라는 5개의 값이 정수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생성을 한 어레이는 자동적으로 D 타입이 인티저로 설정이 돼요. 자기가 알아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numpy 어레이의 D 타입은 이제 인티저다. 마찬가지로 리스트를 문자열로 생성을 했죠.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리스트로 numpy 어레이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거의 D 타입을 보면은 요거 U가 뭐였지? 유니코드였나? 하여튼 요거 유니코드가 맞나? 네, 제 기억으로는 유니코드였던 것 같거든요. 하여튼 그 문자열을 나타내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D 타입으로 뭐 유니코드가 들어가 있다. 문자열이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넘어가 볼게요. 쉐입까지 한번 해봅시다. 쉐입까지. 아, 디멘션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되네요. 요거에다가 여러분들 NDIM이라는 것도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쉐입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쉐입이라고 하면은 이 numpy 어레이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좀 모양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길이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리스트에 있어서 랭스 같은 그런 개념인데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여기는 리스트가 그냥 1차원이죠. 그러니까 리스트가 한 단계로만 이루어져 있죠. 리스트 하나 안에 1, 2, 3, 4, 5라는 값이 5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1, 2, 3, 4, 5라는 리스트로 어레이를 하나 생성을 하면은 이 어레이는 1차원 어레이가 됩니다. 1차원. 1차원 어레이가 돼서 1차원이 뭔지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1차원 어레이의 쉐입을 봤더니 5예요, 5. 이거는 뭐 간단히 말해서 행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다. 5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어레이는 마치 벡터가 된 거예요. 벡터 같은 경우에는 뭐 컬럼 벡터라고 하면은 1, 2, 3, 4, 5 이렇게 쓰죠. 로우 벡터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죠. 여러분들 지금 요새 수업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벡터 이렇게 컬럼 벡터 또는 로우 벡터처럼 이렇게 한 축 방향으로만 되어 있죠. 이거는 행이나 열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행이면 행, 열이면 열, 딱 한 방향으로만 값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1차원이라고 해요. 1차원이고 여기에 값이 5개가 들어가 있어서 지금 요 1차원 어레이의 쉐입은 5가 나온 거예요. 5.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요렇게 이중으로 된 리스트를 넣었어요. 여기 제일 바깥의 리스트를 보면은 딱 값이 2개가 들어있어요. 값이 2개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 값도 리스트고 두 번째 값도 리스트가 들어가 있는 이중으로 된 리스트예요. 그래서 여기 제일 바깥의 리스트 관점에서는 값이 2개만 들어있고 이 첫 번째 값으로 들어가 있는 리스트 안에 1, 2, 3, 4, 5라는 5개 값이 들어가 있고 마찬가지로 6, 7, 8, 9, 10이라는 5개의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얘를 numPy 어레이로 생성을 하면은 어떤 꼴이 되냐면 이런 모양이 돼요.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행, 2행이 되죠. 2행. 그리고 5열. 요런 행렬이 나오잖아요. 행렬. 이렇게 이중으로 된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여기 첫 번째 걸로는 첫 번째 행, 두 번째 리스트로는 두 번째 행에 들어가는 값들을 차곡차곡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생성이 되는 numPy의 어레이는 이런 모양이 된다. 행렬이 된다. 여기 축이 2개잖아요. 축. 여기가 행, 그리고 열. 이렇게 두 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벡터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있었죠. 행이면 행, 열이면 열. 그랬기 때문에 벡터의 경우에는 그 ndim이라는 멤버가 또 하나 있어요. 요거는 1이 돼요. 차원입니다. 차원. 차원에 해당하는 멤버가 하나 있어서 걔 같은 경우에는 1차원이 되고 행렬 같은 경우에는 2차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벡터는 한 축으로 되어 있다. 행이면 행, 열이면 열, 한 축으로 되어 있다. 행열은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어서 디멘션이 2로 나옵니다. 쉐입이라고 하면은 뭐 모양이라고 할게요. 모양 내지는 크기라고 할게요. 요거는 이제 뭐 요렇게 나오겠죠. 한 축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수가 딱 하나만 나올 거예요. 근데 행렬 같은 경우에는 행의 개수랑 컬럼의 개수, 열의 개수가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벡터에 해당이 되는 게 뭐냐면은 요겁니다. 요거 1차원 어레이. 1차원 어레이는 벡터에 해당이 되고 2차원 어레이는 행렬이라고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렇게 생성을 한 1차원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축이 하나가 있어서 1차원이라고 불러요. 행 또는 열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서 1차원이라고 부르고 쉐입을 보면은 여기 쉐입을 봤죠. 쉐입을 보면은 그 벡터가 몇 개의 스칼라, 몇 개의 값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이렇게 리턴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2차원, 2차원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리스트로 생성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행렬에 대응이 된다고 했어요. 2차원 어레이는 행렬이다. 그래서 차원은 2고 쉐입을 쓰면은 로우랑 컬럼의 개수가 나와요. 얘는 지금 생성을 했을 때 2 바이 5짜리였잖아요. 이렇게 값이 10개가 들어가 있는데 2행 5열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쉐입을 찍어 보면은 2,5 이렇게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녹화를 켰나? 아, 켰었구나. 해보겠습니다. import numpy as mp로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시작을 할 건데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1, 2, 3, 4, 5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리스트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리스트인데 numPy의 어레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그냥 변수 이름이에요. 그냥 x라고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numpy에 있는 array라는 함수를 써야 돼요. 요거는 이름이 정해져 있죠. numpy라는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array라는 이름의 함수를 쓸 거예요. 근데 매개 변수로 뭘 준다? 미리 생성해 놓은 리스트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도 한번 프린트를 해보고 새로 생성을 한 array도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생겼어요. 리스트죠. 위에 있는 건 리스트예요. 리스트.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리스트. 값이 5개가 들어가 있는 리스트인데 numpy array를 프린트를 해봤더니 이렇게 뭐 똑같은 값이 똑같은 순서대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 리스트로 array를 생성을 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1, 2, 3, 4, 5라고 출력이 됩니다. 만약에 각각의 타입을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그 자료형을 알려주는 타입이라는 함수가 있었죠. 여기 첫 번째 lst라고 만들어 놓은 변수는 리스트라는 클래스예요. 이거는 파이썬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클래스죠. 네, nparray라고 만들어 놓은 얘 변수. 이 변수의 타입을 봤더니 numpy 안에 있는 ndarray라는 클래스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는 타입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배웠던 거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nparray에 ndim이라는 멤버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shape이라는 멤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출력을 해보면은 여기다가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여기 ndim 같은 경우에는 1이 나왔죠. 지금 이 nparray라는 이 변수는 numpy에 있는 array 클래스에 해당이 되는데 dimension, 축이 한 축이다. 이렇게 1, 2, 3, 4, 5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열만 가지고 있잖아요. 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축이에요. 그리고 shape을 봤더니 5, 이렇게만 찍혀 있죠. 그러니까 한 축 방향으로 값이 5개만 들어가 있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1차원이고 개수는 5개가 들어있다.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한번 2차원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 똑같은 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2차원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2차원을 만들 건데 2 바이 3짜리로 만들어 볼게요. 1, 2, 3. 첫 번째 행에는 1, 2, 3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 행에는 4, 5, 6이 들어가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리스트 만들 수 있죠. 요거는 이중으로 된 리스트예요. 여기 제일 바깥에 있는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값이 2개 들어가 있죠. 근데 그 각각의 값들이 리스트가 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들어간 리스트는 길이가 3이고 두 번째로 들어간 리스트도 길이가 3이에요. 그럼 이렇게 이중으로 된 리스트를 가지고 np array라고 이제 numpy의 array를 하나 생성을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각각을 출력을 해보고 타입도 출력을 해보고 np array 같은 경우에는 dimension이랑 shape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나오죠. 리스트를 출력한 거예요. 리스트를 출력한 거에는 여기는 행이나 열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리스트에는 뭐 몇 행, 몇 열 이런 개념이 없거든요. 그냥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을 뿐이지 얘가 2행 3열이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numpy array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생성을 한 numpy array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 된 것만 봐도 느낌이 오죠. 프린트 된 것만 봐도 2행의 3열로 이루어진 2차원의 array라고 되어 있어요. 역시 타입을 보면은 얘는 그냥 리스트 클래스죠. 얘는 numpy의 array, nd array라는 클래스가 나왔죠. 얘의 디멘션은 2예요. 얘의 디멘션은 2고 2차원이죠. 행이랑 열 두 개 다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축에 대해서 몇 개가 들어있냐면은 행 방향으로는 두 행이 있고 열 방향으로는 3행이
열 방향으로는 3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2행 3열이라는 뜻으로 쉐입을 찍으면은 2,3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2차원입니다. 3차원도 만들 수 있고 뭐 4차원도 되긴 되죠. 뭐 하여튼 그렇게 어레이를 점점 더 쌓아 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직접 보게 될 거는 아마 3차원? 뭐 좀 크면은 4차원까지도 볼 일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뭐 딥러닝 같은 거 하다 보면은 4차원도 나오긴 나오는데 어쨌든 오늘은 그냥 1차원, 2차원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D 타입도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와 볼게요. 먼저 요 F 어레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요거는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 요거 이름은 그냥 우리가 짓기 나름이에요. 여기에는 실수로 된 리스트를 넘겼어요. 실수로 되어 있는 리스트를 여기다가 넘겨서 어레이를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정수로 된 리스트를 만들어서 어레이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 세 번째, 문자열로 되어 있는 리스트를 가지고 어레이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MPF 어레이의 D 타입도 한번 보고 I 어레이의 D 타입도 한번 보고 S 어레이의 D 타입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거는 실수형, 두 번째 거는 정수형, 세 번째 거는 문자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듣고 흘리세요. 아니다. 그것까지 하지 않을게요. 하여튼 요 형 변환을 할 수 있는 함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뭐 굳이 얘기 안 할게요. 여기서도 당연히 할 수 있었겠죠. 여기도 D 타입이라는 애를 멤버로 갖고 있으니까 얘 D 타입 보면은 인티저로 나오죠. 네,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앞에서 본 거는 리스트를 주면은 리스트를 어레이라는 함수에다 던져주면은 ND 어레이라는 거를 생성을 해줬죠.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다른 방법이 또 뭐가 있냐면은 제로스라는 함수가 있어서 이거는 뭐냐면은 0으로 가득 찬 0으로 가득 차 있는 어레이를 생성을 해줘요.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내가 원하는 쉐입으로, 내가 원하는 쉐입. 뭐 1차원으로도 만들 수 있고 2차원도 되고 뭐 3차원도 되고 그래요. 보세요. 여기 한번 볼게요. numPy 안에 있는 제로스라는 함수를 쓰는데 5를 줬어요. 쉐입. 얘 쉐입으로 5를 넘겨줬어요. 이 말인 즉슨 1차원으로 만들어 달라. 그리고 그거의 쉐입은 요게 되도록 만들어 달라. 예요. 그래서 얘를 프린트를 해봤더니 numpy 어레이가 하나 생성이 됐고 디멘션은 1, 쉐입은 5짜리인 어레이가 하나 나왔는데 거기 안에 값이 0이 들어가 있어요. 0만 들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제로스라는 함수에다가 여기 첫 번째 인자로 튜플을 넣었어요. 튜플로 줘야 돼요. 튜플. 첫 번째 인자에다가 쉐입을 넣어줬어요. 이거는 결국 2차원으로 만들어주는데 그 쉐입을 3,5로 만들어 달라. 3행에 5열로 되어 있는 그런 2차원 어레이를 하나 만들어줘. 근데 거기 안에 값은 다 0으로 채워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0으로 만들어주는 거. 뭐 0벡터 내지는 0행렬 이런 게 되겠죠. 똑같은데 원스라는 것도 있어요. 원스라고 하니까 이 트와이스 펜 이름이 원스 아닌가요? 하여튼 원스. 요거는 똑같아요. 제로스랑 똑같은데 이거는 1로 가득 찬 1로 가득 찬 어레이를 만들어줘. 내가 원하는
쉐입으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여기 똑같죠? 제로스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데 이번에 원스예요. 하나만 줬죠. 쉐입으로 하나만 줬어요. 자동으로 1차원이 나올 거예요. 1차원인데 그 값이 5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1차원 어레이가 하나 나올 거고 거기 안에 값은 1만 들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3,5라고 튜플을 하나 넘겼어요. 자연스럽게 2차원이고 3행 5열을 갖는 그런 2차원 어레이가 나오겠죠. 그리고 1로 가득 차 있을 거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요거 두 개도 한번 해봅시다. 그냥 X라고 해볼게요. 제로스하고 뭐 3개 한번 해볼게요. X도 출력을 해보고 X의 디멘션이랑 X의 쉐입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나오죠. X라는 변수는 numPy 어레이예요. numPy 어레이요. 요 함수로 생성이 된 numpy의 nd 어레이예요. 매개 변수로 3 하나를 넘겼어요. 그 자동으로 한 축짜리죠. 열만 3개 가지고 있는 한 축짜리 어레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 X 안에 들어가 있는 값들을 보면 000 들어가 있죠. 얘는 디멘션이 1이고 쉐입은 3땡이 되어 있는 그런 애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뭐 길이를 늘리면은 이렇게 늘어나죠. 이렇게 늘어나는데 디멘션은 동일하고 쉐입만 커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한번 Y도 만들어 볼게요. 원스 한번 만들어 볼게요. Y를 프린트를 해보고 Y의 디멘션이나 Y의 쉐입도 한번 이렇게 똑같이 보겠습니다. 똑같은데 0을 채우는 대신 1을 채우는 거예요. 1을 3개 넣어놨죠. 그래서 자동으로 한 축짜리고 값은 3개 들어있는 이런 게 됐어요. 요거를 조금 키워서 뭐 2행 5열로 만들 수도 있어요. 아이고 2행 5열. 그럼 요거는 디멘션이 자동으로 2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3행 3열짜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제로 0으로 가득 차 있는데 쉐입이 2,5가 되게 해줘. 그럼 2행 5열짜리 어레이가 하나 나와요. 요거는 2차원 어레이죠. 2차원 어레이고 쉐입은 2행 5열이 되니까 2,5라고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원스 쉐입을 3,3으로 만들어줘. 그래서 3 x 3짜리 1로 가득 차 있는 어레이가 하나 나왔고 디멘션은 2예요. 쉐입은 3,3 이렇게 나옵니다. 네. 다시 강의 자료로 가겠습니다. 이거 오타 같은데 이거 R이 1개예요, 여러분들. 요런 함수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 우리 기본적으로 배웠던 range라는 함수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range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a, b를 넘길 거예요. 그러면은 a부터 시작을 해서 b-1까지. 그러니까 b는 포함하지 않아요. b는 끝값인데 포함하지 않아요. a는 시작값이에요. 근데 포함을 하죠. 그런 정수로 되어 있는 어레이를 하나 반환을 해주는 겁니다. 네. 만약에 A, B를 넣지 않고 하나만 넣으면은 자동으로 0부터예요. 0부터. 디폴트는 0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A 레인지 하고서 6이라고 했죠, 6. 이러면은 자동으로 0부터 6까지를 만드는데 6은 빼고 요렇게 생긴 어레이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실제 출력해 보면은 그런 1차원 어레이가 하나 나왔죠. 근데 매개 변수를 2개를 넘겨요. 매개 변수 2개를 넘기면은 시작을 1부터 해서 끝값까지 가는데 6은 포함을 안 하죠. 그럼 요렇게 생긴 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출력을 해 보면은 1, 2, 3, 4, 5 요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됩니다. arange라는 함수가 있어요. 요거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할까요? 요거까지 하고 좀만 쉴게요. 한번 만들어 봅시다. x라는 애를 만들어 볼 건데 뭐 10까지 한번 만들어 볼까요? 프린트를 해보고 얘의 디멘션이나 얘의 쉐입이나 얘의 d타입까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0부터 출발을 해야 되죠. 0부터 출발을 해서 10까지 가는데 10은 포함 안 하고 1씩 증가를 하니까 0, 1, 2, 3, 4, 5, 6, 7, 8, 9가 나왔죠. 그래서 디멘션은 1이고 쉐입은 10이고 d타입은 정수라서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출발 값을 뭐 한 5라고 줘보면은 이제 5부터 시작을 해서 9까지 나오겠죠. 5부터 시작해서 9까지 나오고 역시 디멘션은 1이고 쉐입은 5고 정수라서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3개도 봤나? 3개도 봤네요. 레인지랑 완전 동일하네요. 세 번째 인자 같은 경우에는 증가량이 됩니다, 여러분들. 뭐 강의 자료에 없으니까 요거는 뺄게요. 좀만 쉬었다 합시다. 한 5분만 쉬고 올게요. 오늘 대면은 2명이 와 있습니다, 지금. 보통 월요일에 대면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시간표가 뭐 좀 그렇게 돼 있나 모르겠는데 보통 월요일에 한 뭐 많으면 10명 넘어가고 수요일에는 지난주에도 썰렁하더니 오늘도 썰렁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몇 가지 연산이랑 함수들 요런 게 나올 건데 연산하기 전에 차라리 슬라이싱부터 하고 갈까? 아니다. 이 순서대로 할게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레이끼리 일단 어레이끼리 하는 연산을 먼저 볼게요. 어레이끼리 하는 연산. 여기에는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덧셈이랑 뺄셈이 나왔는데 요거는 같은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예요. 우리가 뭐 벡터나 행렬에서 플러스나 마이너스 연산도 그 쉐입, 그 뭐 넘파이에서 말하는 쉐입이죠. 쉐입이 동일한 애들끼리 더하기나 빼기가 가능하잖아요. 뭐 벡터가 차원이란 말을 쓰면은 좀 헷갈려질 텐데 하여튼 벡터의 크기가 동일한 벡터끼리 뭐 더하거나 뺄 수 있고 마찬가지로 행렬도 크기가 동일한 행렬, 쉐입이 동일한 행렬끼리 더하거나 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벡터가 됐든 행렬이 됐든 더하기나 빼기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그 자리에 있는 값들만 가지고 그러니까 그 같은 자리에 있는 값끼리 더하거나 빼가지고 같은 쉐입의 벡터나 행렬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게 그거가 플러스나 마이너스 연산자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리스트에는 이런 게 없죠. 없었던 것 같은데 없는데 넘파이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거 2개가 쉐입이 동일하죠. 둘 다 쉐입이 요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하기나 빼기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더하면은 각 자리끼리 더한 요게 나오겠죠. 얘는 얘끼리 더하고 얘끼리 더하고 요렇게 더한 그런 새로운 동일한 쉐입의 새로운 어레이가 하나 튀어나올 거예요. 마찬가지로 빼기도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 빼고 여기서 얘 빼고 이렇게 같은 자리에 있는 값끼리 빼니까 같은 쉐입으로 어레이가 하나 새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더하기나 빼기가 가능합니다. 더하기나 빼기가 가능하고 곱하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아, 바로 나오는구나. 곱하기나 나누기도 일단 지금 그냥 사칙 연산 부호를 사용을 하는 경우, 요 부호를 사용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 곱셈이나 나눗셈은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자리에 있는 값들이에요. 여기에서 나온 곱셈이 뭐 내적, 이너 프로덕트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은 자리에 있는 값끼리만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두 개의 어레이를 곱한다고 해서 이너 프로덕트가 일어나서 스칼라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다른 함수를 써야 돼요.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는 곱하기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 있는 값끼리 그냥 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봤던 이 두 개의 어레이를 두 개를 곱하면은 두 개를 이렇게 곱했어요. 그러면은 1 곱하기 6, 2 곱하기 7, 3 곱하기 8, 4 곱하기 9, 5 곱하기 10, 요 각각의 자리끼리 곱해가지고 같은 쉐입의 새로운 어레이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애가 나왔죠. 첫 자리는 6, 두 번째 14, 24, 36, 50 요렇게 나와야겠죠. 나누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끼리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6분의 1이 됐겠죠. 요거는 7분의 2, 3분의 8, 9분의 4, 10분의 5가 나온 거예요. 아, 같은 자리에 있는 값끼리. 요게 중요합니다. 내적 같은 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레이랑 스칼라하고도 연산이 가능해요. 뭐냐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바로 그겁니다. 뭐 요렇게 어레이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스칼라를 더해요. 이거는 뭐가 일어나냐면은 모든 자리에 그 어레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자리에다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 2, 3, 4, 5가 들어있는데 여기에다가 스칼라 1을 더해줘라고 하면은 2, 3, 4, 5, 6이 되는 거죠. 모든 자리에 1씩 다 더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곱하기 스칼라를 해줘. 그럼 모든 자리에 2배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는 뭐 그것도 했어요. 파워, 거듭 제곱도 했어요. 그럼 모든 자리에 제곱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 이렇게 스칼라 더하기, 스칼라 곱하기, 뭐 스칼라 거듭 제곱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 한번 해봅시다. 요거 한번 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똑같은 예를 한번 해볼게요. x는 뭐 1, 2, 3, 4, 5 할까요? y는 뭐 6, 7, 8, 9, 10 해볼게요. 이렇게 어레이를 두 개를 만들었어요. 둘 다 1차원 어레이죠. x 더하기 y랑 뭐 x 빼기 y랑 x 곱하기 y, x 나누기 y 요거를 다 해볼까요? 그럼 요렇게 나오죠. 더하기 뭐다? 각각의 자리에 있는 값들끼리만 더하는 거다. 빼기 뭐다? 각각의 자리, 같은 자리에 있는 것끼리. 곱하기도 그렇고 나누기도 그렇고. 만약에 두 개의 사이즈가 달라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여기 한번 오류 문구를 한번 볼게요. 요거 뭔지 모르는데 어떤 연산자는 두 개의 쉐입이 다른 경우에 뭐 브로드캐스트가 안 됐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어쨌든 두 개의 쉐입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개의 쉐입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 이런 연산자가 뭐 정의가 안 돼 있다. 뭐 그런 말이 되겠죠. 지금 이거 쉐입이 5고 얘는 쉐입이 4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안 더해집니다. 빼기도 안 될 거예요. 곱하기 나누기 다 안 될 거예요. 쉐입이 같은 경우에만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 그뿐만 아니라 뭐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어레이를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 새로운 어레이를 만들어서
아이고, 얘의 뭐 디멘션이나 쉐입이나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어레이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죠. 요것도 되고 스칼라도 여기에다 한번 해볼까요? x에다가 뭐 1도 더해보고 뭐 3도 곱해보고 뭐 거듭제곱도 한번 해봅시다. 거듭제곱도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1 더한 거 각각의 자리에다가 1을 더했으니까 원래는 1, 2, 3, 4, 5였는데 2, 3, 4, 5, 6이 됐죠. 3 곱한 거 1, 2, 3, 4, 5 각각에 3을 곱하니까 3, 6, 9, 12, 15가 나왔고 역시 마찬가지로 각 자리에 제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인덱싱 그리고 슬라이싱이 나오는데 요거는 어, 리스트랑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리스트랑 동일을 합니다. 만약에 1차원이다. 1차원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뭐 해당 컬럼이라고 할게요. 그냥 컬럼으로 나왔으니까 몇 번째 컬럼인지를 이렇게 쓰면 되고 2차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로우 컴마 컬럼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3차원이라고 하면은 뭐 그때그때 순서대로 이렇게 착착착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요값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x라는 어레이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할 때 x에 0,0이라고 하면은 요게 튀어나올 거예요. 이게 튀어나와요. 뭐 1,2라고 하면은 2행, 두 번째 행이죠. 그리고 3열이 되겠죠. 2행에 있는 세 번째 값이니까 8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2차원 같은 경우에는 행, 열로 찍어요. 똑같이 뭐 2차원 아니고 1차원으로 해볼까요? 1차원이다. 얘가 벡터다. 이러면은 얘가 1, 얘가 2, 뭐 얘가 5가 되겠죠. 이렇게 인덱싱을 할 때 그 순서가 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똑같이 들어가고 뭐 1차원일 때는 그냥 열에 대해서만 2차원일 때는 행, 열 이런 순서로 들어갑니다. 요렇게 요렇게 붙이고 슬라이싱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슬라이싱. 이거였죠. 아, 또 이거 그냥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여기서 이 x의 뭐 첫 번째 행에 요렇게 쓰면은 우리가 이렇게 콜론을 통해서 슬라이싱을 할 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결국 1행이고 요거는 2열부터 4열까지라는 말이죠. 근데 4는 포함을 안 하죠. 그러니까 1행, 2열, 3열 값을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1행에 들어있는 2열이랑 3열 값. 요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슬라이싱, 콜론을 이용해서 시작하는 위치, 끝나는 위치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략도 가능했죠. 생략을 하는 게 가능해서 만약에 여기 앞에 자리를 생략하면은 맨 처음부터라는 뜻이 되고 여기 뒤에 자리를 생략을 하면은 맨 끝까지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세 번째 행이죠. 2니까 세 번째 행이고 열 위치에는 콜론만 들어가 있어요. 그냥 모든 열이죠. 맨 처음부터 맨 끝까지라는 뜻이 되니까 이행, 이행이 튀어나올 거예요. 두 번째 행이 튀어나올 겁니다. 지금 여기 어레이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1, 2, 3, 4, 5, 6, 7, 8, 9라는 순서로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 요거 하면은 이거 좀 값이 이상한데? 그쵸? 이거 틀렸죠? 이거 틀린 겁니다.
이거 이따 차라리 예를 들어서 합시다. 영 안 좋네, 이거 강의 자료가. 여기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강의 자료 수정할 게 되게 많네요. X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만들게요. 프린트 X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2차원이고 3행 3열짜리가 나오겠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3, 요거를 우리가 딱 요 값을 얻고 싶어요. 이거는 1행 3열이죠. 1행의 3열이니까 1행의 3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3 나오죠. 3. 요거 1행 3열이니까 여기가 나와요. 0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0부터 시작해요. 이게 뭐 첫 번째 행 전부,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맨 끝까지라고 하면은 1, 2, 3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1, 2, 3이 나오죠. 만약에 여기 1, 2만 뽑고 싶다. 1, 2만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여기에다가 0이랑 1이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0, 1이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뭐 0부터 2까지라고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러면은 1, 2만 튀어나오죠. 여기 1행 1열부터 3열까지. 근데 3열은 빼고 그러니까 2열까지가 되죠.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여기 앞에 0은 지워도 되죠. 맨 처음부터 시작하니까요. 이렇게 하면 되죠. 뭐 2, 5, 8 이 두 번째 열을 얻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열을 얻고 싶다. 나는 두 번째 열을 얻고 싶어. 라고 하면은 모든 행이겠죠. 모든 행이고 두 번째 열이니까 1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이러면은 이 열에 그러니까 모든 행의 2열 값이니까 2열 전체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2, 5, 8이 순서로 나옵니다. 역시 뭐 시작하는 위치, 끝 위치 해도 되고 뭐 마이너스 1 넣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뒤에서부터 세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거를 넣는 것도 가능하고요. 하여튼 뭐 생략해서 맨 처음 위치, 맨 끝 위치 가는 거 다 똑같습니다. 우리 리스트에서 했던 그 슬라이싱 그대로 쓸 수 있어요. 네. 요 강의 자료가 좀 이상하니까 이건 참고하세요. 그리고 마스킹이라고 해서 요거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마스킹. 어, 지금 어레이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150, 60, 뭐 90, 95, 88, 뭐 75, 60, 10, 60, 30, 70, 88, 67, 20, 80, 39, 80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불 값으로 들어간 거. 불이라고 하면은 true, false를 말하죠. 바이너리로 되어 있는 불 값을 이용을 해서 마스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rue라고 되어 있는 위치만 얻어내는 거. false라고 되어 있는 위치는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은 여기 마스크라는 불로 된 불로 된 어레이가 되겠죠. 요거 이따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이 여기서 만드는 이 어레이 얘에 요거면은 첫 번째 열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열. 첫 번째 열을 말하는 거니까 여기를 말하는 걸 거예요. 여기. 요게 지금 땡, 0이라고 하면은 여기죠. 근데 여기가 80보다 크냐 작냐라고 했어요. 80보다 크냐 작냐. 그러면은 true,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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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가 나오겠네.
그렇죠. 여기 들어가 있는 값이 80보다 크냐 작냐를 각각의 자리에서 비교를 하면은 true, true,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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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4개. 요게 이제 마스크가 됐어요. 우리의 마스크는 이거예요. 요런 비교문을 이용을 해서 마스크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마스크를 만들었죠. 그다음에 여기 name array 얘 여기 이름이 요렇게 차곡차곡 들어가 있나 봐요. 여기 지금 6개의 행이 6개 있는데 그 각각의 행에 해당이 되는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나 봐요. 근데 여기에다가 인덱스로 마스크를 줬어요. 얘를 줬어요, 얘. 원래 인덱스는 뭐 0, 1, 2, 3, 4 아니면 0부터 3 막 이런 거 줬었잖아요.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근데 그렇게 그냥 인덱스를 숫자로 주는 게 아니라 마스크를 줬어요. true, false로 되어 있고 쉐입이 동일하죠. 쉐입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뭐 다 들어가 있는 개수는 동일하고 각각의 자리가 true인지 false인지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true, true,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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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라는 마스크를 여기다가 겹쳐 놓은 거죠. 그러면은 여기 true에 해당이 되는 데만 반환이 되고 false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걸러져요. 그러니까 true인 부분만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프린트를 해봤더니 뭐만 나와요? 리랑 킴만 나왔죠. 이게 사실 뭐예요?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열이 국어 성적, 뭐 두 번째 열이 영어 성적, 여기가 수학 성적이라고 하면은 여기 마스크가 생성한 게 뭐예요? 국어 성적이 80점 이상인 사람이 되겠죠. 국어 성적이 80점이 넘냐 안 넘냐가 여기 마스크에 들어가 있을 거고 그 마스크를 이용을 해서 이름에다가 넣었죠. 그러면은 국어 성적이 80점이 넘는 사람의 이름이 뭐냐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마스킹, 마스크 쓴다 그러잖아요. 여기 데이터에다가 어레이에다가 바이너리로 된 마스크를 똑같이 겹쳐 놓는 거예요. 같은 사이즈인 마스크를 하나 겹쳐놔서 그 중에 true인 자리만 뿅뿅뿅뿅 튀어나오는 거죠. 여기 true에만 빵꾸가 뚫려 있고 false에는 막혀 있어서 true 값만 뿅뿅뿅 튀어나오는 거. 그거를 마스크라고 합니다. 요거 한번 해봅시다. 똑같은 걸로 한번 해볼까요? 똑같은 걸로 해보겠습니다. 이거 다 쓰기는 어려우니까 써놓은 거를 좀 가지고 와볼게요. 여기 있다. 두 개의 어레이를 만들어요. 하나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어레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점수가 들어가 있는 어레이예요. 이거 엔터를 적당히 쳐드릴게요. 이렇게 점수랑 이름이랑 이렇게 차곡차곡 들어가 있어요. 마스크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 어레이, 스코어 어레이에 첫 번째 열, 우리 이번에 두 번째 열 해볼까? 두 번째 열이 몇 점 할까? 70점 넘냐 안 넘냐라고 해볼게요. 두 번째 열이 70점이 넘을까 안 넘을까? 이거 마스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이 마스크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요거는 두 번째 열이란 뜻이죠. 두 번째 열. 그러니까 50, 95, 30 요 열이에요. 여기가 지금 70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으니까 false, true, false, 요거 false죠. 등호가 없으니까요. 다시 true, false 이렇게 나오겠죠. 실행 한번 해보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false, true, false, false, true, false. 요런 마스크가 하나 생성이 됐어요. 그럼 이 마스크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름을 한번 읽어와 봅시다. 얘를 프린트를 한번 해봅시다. 얘를 프린트를 뿅 해보면은 여기 true인 자리 두 번째, 앞에서 두 번째랑 뒤에서 두 번째네요. 그러면 킴이랑 권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김권 이렇게 딱 나왔죠. 이렇게 마스킹을 이렇게 씌울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여러분들 제법 자주 쓰게 되는 테크닉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마스킹입니다. 넘어가 보죠. 뭐가 있냐 이제. 유용한 numpy 함수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끝나네. 우리 하는 김에 좀 잔잔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중요한 거부터 해봅시다. 어디냐면은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잠시만요. 물 한 모금만 하고. 보세요. sum이라는 함수인데 우리가 이미 예상할 수 있듯이 합을 구하는 함수예요. 합을 구하는 함수인데 당연히 어레이를 맨 처음에 넣어야겠지만 그 다음에 옵션으로 들어가는 엑시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엑시스. 요거를 설명을 해볼게요. 한 페이지 추가해서 어레이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뭐 1, 2, 3, 4, 5, 6 아니 이건 사이즈를 달리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쉐입이 3,4짜리인 어레이가 하나 있어요. 이런 어레이가 하나 있는데 얘를 뭐 x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numPy의 sum을 이용을 해서 x를 그냥 더할 수도 있고 똑같이 sum을 하는데 여기 axis라는 옵션을 줄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2차원이라서 줄 수 있는 축의 방향이 두 개가 가능해요. 0번이랑 1번. 갑자기 사람들이 오네. 요렇게 가능하거든요. 요 세 개가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옵션을 안 넣었을 때, 그리고 넣었을 때 어느 축으로 줬을 때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서 해볼게요. 첫 번째, 1번. 얘 모든 합이에요. 지금 이렇게 2차원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모든 자리의 합이에요. 아, 이거 다 더해야 되네. 이거 다 더하면 얼마 되는지 아는 사람. 잠시만요. 13 곱하기 6이 되나, 그러면? 13 곱하기 6. 아마도 78이 나올 것 같아요. 요거 MP sum을 해가지고 옵션 하나도 안 주고 X에 있는 거 더해줘라고 하면은 다 더해요. 들어가 있는 값을 다 더해요. 요거 다 더한 값이 나와요. 근데 2번 조금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엑시스라는 옵션을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죠. 지금 2차원 어레이라고 하면은 축이 두 개가 있어요. 행방향 축이 있고 열방향 축이 있잖아요. 행이 있고 열이 있어요. 첫 번째 축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덱싱을 할 때도 로우가 먼저 들어가고 컬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축은 로우 방향이에요. 두 번째 축은 행 방향이에요. 아, 열 방향이에요. 그래서 엑시스 1이라고 하면은 요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엑시스 제로로 더해달라. 더하긴 더하는데 0번 축 방향으로 더해달라라고 하면은 요렇게 더해요. 요렇게 더합니다. 그러니까 행 방향으로 더하잖아요. 행 방향. 행에 대해서 더하잖아요. 행에 대해서. 행에 대해서 합을 하다 보니까 행이 사라집니다. 행이 사라진다는 게 뭐냐면은 모든 행에 대해서 다 더하니까 행 방향으로는 날아가요. 그러니까 남는 쉐입이 열의 개수만큼만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의 결과는 뭐가 나오냐면은 15, 21, 24 이렇게 나옵니다. 행 방향으로 더해서 행 방향으로 더했기 때문에 15, 18, 21, 24가 나올 거예요. 마찬가지로 엑시스 1이라고 하면은 열에 대해서 더해달라는 거죠. 요렇게 더해달라는 거예요. 요렇게. 요 방향으로 더해줘. 우린 열을 날려줘가 되죠. 그러니까 10, 이거 더하면 뭐냐? 26인가요? 그리고 또 뭐냐? 40인가요? 그러면은 뭐냐? 16
32, 네,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옵션을 안 줄 때, 옵션을 주는데 엑시스라는 옵션을 줘서 어느 축 방향으로 더 할지를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요거 좀 중요합니다. 이거 쓸 일이 좀 있어요. 아, 모르겠어. 내가 하는 수업에선 많이 써요. 진짜 많이 써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거 해볼게요. 방금 강의 자료, 아니 필기로 한 거, 판서로 한 게 뭐였냐면은 어레이를 만드는데 1, 2, 3, 4, 5, 6, 7, 8, 9, 10, 11, 12를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프린트 X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numPy의 썸을 그냥 할 때, 썸을 그냥 할 때가 있고 엑시스 제로로 할 때가 있고 마찬가지로 엑시스 1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죠. 아까 나왔던 그대로죠. 요거 뭐다? 전체 합이다. 요거 뭐다? 행에 대해서 더한다. 행을 달리하면서 더한다. 그러니까 각 열에 대한 합이 나온다가 되죠. 요거 무슨 말이죠? 열에 대해서 더한다. 그러니까 각각의 행끼리 더한 각 행의 합을 구하겠다. 이런 말이 되죠. 그러니까 열을 달리해가면서 그 열에 있는 값들을 다 더할 거다. 이거예요. 이게 어디서도 또 통하냐면요. 동일한 함수인데, 동일한 요령으로 미인을 구할 수도 있어요. 이거 이미 예상할 수 있겠지만 합이 아니라 평균을 구하겠죠. 합이 아니라 평균을 구하는데 요걸로 구하면 뭐다? 전체 값들의 평균이 나올 거예요. 요거는 뭐다? 행방향으로 달리해가면서 평균을 낼 거예요. 그러니까 각 열의 평균이 나올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거는 열을 달리해가면서 그 각각의 행들을 평균을 낼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전체 값의 평균이에요. 전체 값의 평균. 요거는 뭐다? 각각의 행의 평균. 각 행의 평균. 요거는 각 열의 평균이 된 거죠. 이렇게 썸도 그렇고 민도 그렇고 뭐 2차원 어레이가 있을 때 이렇게 엑시스라는 옵션을 줄 수가 있어요. 요거 헷갈리기 참 좋겠죠. 이렇게 썸도 있고 여기 그 다음에 민도 나왔는데 민도 이미 했습니다. 민도 했고 또 뭐 표준 편차랑 분산도 있는데 이것도 제 기억에는 엑시스 옵션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한번 해보면 알겠지. 한번 해봅시다. 엑시스 있었던 것 같은데 당연히 민이 있으니까 표준 편차나 분산도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해봅시다. 그쵸? 있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는 전체 값의 분산이 될 거고 요거는 각각의 각각의 열의 분산이죠. 행을 달리해가면서 했으니까 요거는 각 행의 그러니까 열을 달리해가면서 구한 분산이 되겠죠. 표준 편차가 되겠죠. 이렇게 지금 뭐 봤냐면은 sum, mean, std,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겠죠. 표준 편차, 그리고 베리언스, 분산 이런 것들입니다. 옵션이 없으면은 전체다. 옵션을 줄 때 엑시스를 몇 번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 그거를 명심하시고요. 어, 마지막으로 요 세 페이지 하고 오늘 끝낼게요. 마지막 요 세 페이지를 해볼게요.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x가 1차원이에요. 뭐 10, 8, 6, 12.
9 이렇게 들어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들어있을 때 요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랑 관련이 있는 요런 함수도 있어요. 얘를 하면은 뭘 구하겠어요? 이 어레이에 들어가 있는 값들 중에서 제일 큰 값이니까 뭘 줄까요? 이렇게 리액션 한 번씩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 뭐 나올까요? 이거의 결과는 뭐가 나오죠, 여러분들? 제일 큰 값이니까 12가 나오겠죠? 12가 나와요. 근데 이 이거 아규먼트라는 뜻이에요. 아규먼트라고 하면은 결국 뭐냐면은 인덱스라고 보시면 돼요. 인덱스. 그러니까 뭐냐면은 최대가 될 때 그 인덱스, 그 아규먼트를 달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가 0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그맥스 하면은 3 나와요. 얘가 나와요. 얘.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 최대값이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얘는 뭐냐면은 최대값이 뭐야라고 물어보는 게 맥스면 아규먼트 맥스는 뭐냐면은 최대가 나오는 자리는 뭐야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10, 8, 6, 12, 9 있으면은 맥스로 물어보면 12가 나오고 아그 맥스로 물어보면 3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민이라고 했을 때랑 아그 민을 했을 때랑 두 개가 달라요. 뭐가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 하면 뭐 나올까요? 여기 이 값들 중에서 최소값이 뭐죠? 최소값이 6이죠. 그러니까 그 값이 튀어나와요. 그 저장이 되어 있는 그 값, 최소값, 최소값이 튀어나오고 아그민 하면은 그 최소값이 어디냐가 되니까 얘는 2가 나옵니다. 여기가 최소잖아요. 여기서 최소값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인덱스를 주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 최소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약간 골치가 아파지는 게 뭐냐면은 약간 골치가 아파지는 게 2차원에서도 돼요. 뭐 1, 2, 5 할까? 그냥 좀 쉽게 갑시다. 이렇게 있다 칩시다. 맥스, 맥스 x를 하는데 엑시스를 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규먼트 맥스도 엑시스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요거부터 해볼게요. 맥스를 구하는데 엑시스 제로 방향, 요 방향으로 조사를 해달래요. 요 방향으로 조사를 해줘. 그럼 얘는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은 6, 4, 5가 나올 거예요. 여기 중에서 맥스, 여기 중에서 맥스, 여기 중에서 맥스니까 6, 4, 5. 1, 6 중에는 6이 크죠. 2, 4 중에 4가 크고 5, 3 중에는 5가 크잖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엑시스 1이라고 하면 요 방향으로 조사를 해요. 얘는 5, 6이 나올 거예요. 요 방향으로 봤을 때 첫 번째 행에서 5죠. 두 번째 행에서 6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아규먼트 맥스 했을 때 이거 뭐예요? 1, 1, 0이 나올 거예요. 요 방향으로 조사를 하되 요 방향으로 조사를 하되 여기 중에서 큰 값이 나온 인덱스 1이죠. 두 번째 자리니까 1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두 번째 자리니까 1 나오고 여기는 첫 번째 자리니까 0이 나올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얘를 하면은 요쪽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조사를 하되 5가 나온 자리, 6이 나온 자리 다 반환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맥스도 마찬가지고 민도 마찬가지겠죠. 뭐 민, 아규먼트 민 다 엑시스라는 옵션을 줄 수가 있어서 요렇게 나옵니다. 요 판서로 한 거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래놓고 틀리면 진짜 민망하겠다. 한번 먼저 벡터 버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만들었었거든요. 얘의 max를 한번 프린트를 해보고 argument max를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요렇게 나오겠죠. 아까 했던 것처럼 최대 값은 여기 들어있는 값들 중에 최대 값은 12가 대빵이에요. 근데 그 대빵이 되는 자리 그 인덱스는 뭐다? 3이다. 그러니까 사실 요렇게 쓰면 뭐가 나와요? 요렇게 쓰면은 요거 나 다름없죠.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렇게 쓰면은 요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서 맥스가 나오냐라고 물어봤죠. 그럼 그 자리, 그 맥스가 나온 자리에 값을 줘봐 라고 하면은 최대 값을 줘봐 라고 하는 거랑 똑같죠. 이렇게 나올 거고 뭐 민도 한번 해볼까요? 아, 배고프다. 이렇게 민 하면은 6이 나올 거고 6, 최소값으로는 6 나올 거고 그 6이 나오는 그 자리가 2번이잖아요. 세 번째 자리니까 2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요거를 2차원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죠. 방금 했던 거 x를 뭐였냐면은 1, 2, 5, 6, 4, 3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뭐 max x를 뭐 axis 제로로 한번 줘볼게요. 똑같이 max x인데 argument max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axis 제로니까 행을 달리 해가면서 조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각각의 열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열 뭐다? 첫 번째 열 1, 6이잖아요. 첫 번째 열 1, 6이니까 그 중에 큰 값 6, 2, 4 중에 큰 값 4, 5, 3 중에 큰 값 5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그때의 인덱스죠, 인덱스. 이 6이 나왔던 인덱스는 두 번째 자리니까 1, 4가 나왔던 인덱스 두 번째 자리니까 1, 5가 나온 인덱스 첫 번째 자리니까 0 이렇게 나오겠죠. 요거를 1로 바꾸는 순간 이제 조사하는 방향을 달리해서 이렇게 5, 6이 나오고 첫 번째 행의 최대값, 두 번째 행의 최대값 5, 6이 나올 거고 그때의 인덱스 첫 번째 행에서는 세 번째 자리니까 2, 두 번째 행에서는 첫 번째 자리니까 0 이렇게 나왔겠죠. 이렇게 됩니다. 헷갈리실 텐데 그러니까 결국 썸이나 mean, 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에서 줄 수 있는 그 엑시스라는 옵션이 일단 맥시멈, 미니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그리고 그 값을 구하는 맥스 민이 있지만 그 값이 나타나는 인덱스를 반환을 하는 아규먼트 맥스, 아규먼트 민이라는 함수가 있다. 까지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하고 한다스로 넘어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